자, 요즘 제로콜라, 제로콜라.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간다는 아스파탐이 WHO 세계보건기구 밑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요즘 제로콜라, 제로콜라. 요즘 제로 너무나 환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환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로에 또 환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사실 간다요가 지금 91년생 아닙니까? 옛날에도 간다요 어릴 때도 좀 남자분들이 좀 노익장 과시하시고 아니면 젊은 분들이 객기 부리려고 이제 근육도 없는데 막 무게 되지도 않는 거 들다가 이제 뼈 나가고 허리 나가고 막 그러긴 했는데, 요즘은 진짜 좀 SNS 같은데 프로필 사진 이런 게 너무 유행하는 시대. 이런 시대는 처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보디빌더, 육체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흔하게 많이 좀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보디빌더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기를 나가시는 걸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맞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이렇게 좀 유행을 하는 거겠죠. 제로 칼로리 음료가 요즘 유행입니다. 음료수는 나는 무조건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제로만 먹는다. 음료수는 무조건 제로만 먹는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밀키스 제로, 뭐 실론티 제로 진짜 많아요, 요새는.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간다는 아스파탐이 WHO 세계보건기구 밑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화두예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재료가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이게 소비자한테 굳이 고지를 안 하고 언젠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어떤 날은 아스파탐 안 넣었는데 어떤 날은 아스파탐 넣을 때도 있고, 이게 레시피가 식품업체에 따라서 코카콜라랑 뭐 펩시제로가 그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몇몇 음료들은 아스파탐이 원래 안 들어가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던 거가 어느 날 아스파탐으로 바뀌어 있거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음료를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요새 또 고소가 막 기업들도 고소를 하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더라. 일단 최근 거를 보니까요, 펩시제로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가요. 근데 코카콜라 제로에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표를 최근 걸 보니까. 대신 아세설팜 칼륨이라는 게 들어가요. 비슷한 거야. 어차피 단맛 내는 첨가물이죠. 일단은 코카콜라 제로에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저 아세설팜 칼륨도 저거 발암물질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유럽에서 유럽암연구소였나? 유럽연합 산하에 있는 거기서 그냥 쩌라, 저거는 발암물질로서의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뻥 까여요. 그래서 아세설팜 칼륨은 아스파탐보다는 그럼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여기서 발암물질로 정했다는 겁니다. 아스파탐이 이번에. 사실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옛날에 이 발암물질에 대한 거를 이미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 친구 효기심 채널의 성격이 점점 이제 국제정치만 다루는 채널로 가다 보니까 비공개로 바뀐 영상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은 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알룰로스, 이거는 알룰로스라고도 써 있습니다. 아세설팜, 칼륨, 말티톨,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등. 주로 이런 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사카린은 잘 안 들어갑니다. 뉴슈가죠? 보통 이 뉴슈가를 사카린이라고 합니다. 사카린 100%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사카린 100%는 아니고 보통은 포도당이랑 사카린 나트륨을 섞어가지고 뉴슈가를 만들죠. 보통은. 저 뉴슈가가 여기 좀 어머님들 계신가요? 혹시 살림하시거나 요리 자주 하시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사카린, 뉴슈가는 몸에 안 좋은 거다, 저거는 안 좋은 거다, 저건 발암물질이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좀 인식이. 옛날에 김두한 의원이 국민의 사카린이다라면서 똥물 그냥 국회에서 이제 뿌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사카린은 뉴슈가야. 사카린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지 식품업계에서 웬만하면 사카린을 안 쓰더라고요. 진짜 사카린 안 써요. 내가 진짜 이런 제로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 음료수나 그런 거 표기를 막 여러 개 봐왔는데 사카린이 들어간 건 진짜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주로는 이제 업소에서 깍두기 담글 때 아니면 식혜 담글 때 그럴 때 이제 사카린을 쓰죠. 아니면 감자 삶을 때라던가 요 정도. 김치 담글 때도 씁니다. 이 사카린을 왜 쓰냐면요, 설탕도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그 음료수 안에 설탕을 다 때려 넣잖아요. 단맛 내는 거를. 설탕만 다 넣으면은 딱 먹었을 때 되게 무슨 이물감이 되게 심해요. 끈적거리고 음료수가. 이거 좀 음료수를 먹다 보면 안 들어가요, 더 이상. 뭐라고 해? 좀 배가 불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식혜 같은 거 담글 때도 저 유수가를 주로 넣고 설탕은 약간만 이제 베이스 단맛으로 넣는 거가 괜찮지, 식혜 담글 때 사카린 안 넣고 설탕만 100% 넣으면은 되게 끈적거려요, 식혜가. 그래서 찜질방 가서 먹는 그 식혜 먹으면은 꿀꺽꿀꺽 넘어간단 말이야. 뭔가 그 거북한 그런 거 없이, 배부른 거 없이. 사카린 넣으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뉴슈가 넣으면은. 저도 그래서 뉴슈가 넣어요. 뉴슈가를 넣어야 목 넘김이 좋아요.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설탕만 넣으면 그렇게 안 넘어가 잘. 맞아요. 깍두기 담글 때도 깍두기도 단맛이 나는데 그거를 가벼운 단맛으로만 단맛을 내줘야지, 설탕처럼 무거운 단맛을 내버리면 깍두기가 좀 맛이 이상해져요. 끈적거리고 막. 그래서 뉴슈가를 넣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요, 껌 같은 거 있죠. 껌 같은 것도 무설탕 껌 그래가지고 뭐 말티톨도 넣고 소르비톨도 넣고 막 그랬어요. 넣었는데 옛날에 간다요 중고등학생 때의 무설탕 껌, 무설탕 사탕의 핵심은 충치를 예방한다, 이빨이 안 상한다, 이런 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자일리톨이 그래서 유행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제로 칼로리라던가 이런 거가 더 중요했다기보다도 충치 안 생겨요. 사탕 드셔도 돼요. 이 껌이나 이 사탕은 충치 안 생겨요. 요런 거를 좀 더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첨가물을 넣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로 칼로리 때문에 는다 이 말이야. 요새는 그놈의 제로. 오늘 이 아스파탐을 얘기하기 전에 그 당알콜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당알콜.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에서 생겨요, 이게. 근데 이 당알콜이 당이 아니잖아요. 단당류가 아니잖아. 설탕도 아니고. 그래서 제로 과자, 제로 설탕 과자에 이런 당알콜을 때려 넣습니다. 근데 얘도 혈당 올라가요. 얘도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알콜을 넣어놓고 제로 설탕 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난 문제가 있으니까 식약청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이거? 당알콜 넣고서 설탕 안 넣었으니까 이건 제로 당 뭐 과자인 것처럼 팔아먹고, 이건 잘못된 거죠 진짜로.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단맛을 내긴 하는데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게 대표적인 게 올리고당이죠. 올리고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소말토 올리고당, 올리고당. 시중에 우리가 먹는 올리고당은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가 거의 이제 정설이 됐어요. 혈당도 많이 올리고 올리고당인데도 꽤 많이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혈당을 꽤 많이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몸에 좋다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정설이 됐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이소말토는. 그러면 프락토 올리고당이 이제 남았잖아요.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게 가열을 하면 단맛이 없어집니다.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구성하는 구조, 그 화학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단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프락토 올리고당 시중에서 파는 것도 프락토 올리고당 뭐 60% 이상, 이거를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라서 얘도 단맛이 나는 당류랑 플러스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이 단맛이 깨졌어. 그러면 더 넣어야겠죠. 계속 때려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진짜로 당류를 줄이기 위해서, 당을 줄이기 위해서 먹으려면은 가열하는 거에 넣으면 안 돼요. 겉절이나 아니면은 좀 샐러드나 이런 거에 넣어야지, 가열하는 데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엄지의 제왕? 알토란. 알토란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제로 음료나 제로 칼로리 식품에 들어가는 이 아스파탐, 요즘 화두죠. 일단은 이 아스파탐이 싸지는 않습니다. 1kg당 설탕보다 무조건 싸다, 그게 아니에요. 설탕을 몇백 킬로를 넣는 것만큼을 얘는 그거보다 훨씬 조금만 넣어도 단맛을 내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렇죠. 설탕의 200배니까. 근데 이거만 넣을 수가 없어요. 제로콜라 초반에 나왔을 때 먹은 분들의 대부분의 후기가 뭐였어? 뭔가 없어. 뭔가 물 같아. 탄산은 있는데 뭔가 물 같아. 그게 설탕의 그 단맛이 없기 때문이야. 그냥 넘어가잖아요. 대신에 막 좀 닝닝한 그 느낌. 그래서 이런 아스파탐을 넣을 때 제로는 아닌데 아스파탐을 넣는 이유는 보통은 원가 절감이죠. 대신에 설탕을 아예 안 넣으면 맛이 안 나니까 설탕도 넣긴 넣지만 약간 요 정도는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을 넣어도 맛의 차이가 없더라. 딱 그 선을 또 만들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공정 과정에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겠지. 단맛이 다 역할이 있어요. 제육볶음을 할 때도 물엿이나 설탕 넣잖아요. 근데 그걸 설탕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만의 단맛이 따로 있고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어
넣었을 때 단맛이 따로 있는 거라서 각각을 나눠 가지고 넣어야 맛이 있어. 이게 아스파탐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65년도에 개발됐어. 1965년. 그래서 이게 65년에 개발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모 그 식품업계에서 이 아스파탐을 넣은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안 팔려요. 80년대에.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질병이나 설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막 국민 전반에게 깔려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무설탕을 먹어야 된다, 뭐 웰빙 막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웰빙 열풍이 아마 간다요 기억에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뭔가 건강하게 늙어야 된다. 웰빙이란 단어가 한 그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첨가물들도 좀 더 많이 넣게 되고 좀 그랬던 거죠. 자, 아스파탐이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요? WHO의 2급 발암물질이라 그러죠? 2급 발암물질. 이거는 급이 아닙니다. 레벨로가 아니에요. 그룹입니다. 그룹. 1그룹이에요. 1군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룹. 2-A 그룹, 2-B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지금 봐야 됩니다. 레벨로가 아닙니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1군이 더 센 발암물질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1군 발암물질 흡연 세죠. 요런 것만 보면 세. 뭐 방사선, 비소, 톱밥, 벤조피렌, 성면. 야, 이거 슬레이트 옛날에 그 여기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죠? 석탄, 술, 카드뮴. 근데 여기에 보면 햇빛이 있어요. 경구피임약, 미세먼지, 가공육. 자,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죠. 자, 2-A군 교대근무, 미용업, 적색육,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여기 들어갑니다. 2-A 그룹에. 튀긴 음식, 아질산염. 근데 이 아질산염이 들어간 가공육은 1그룹에 있어요. 그죠? 자, 2-B 그룹에는 커피. 뭐야 이거? 절임 음식, 김치나 피클도 2-B 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젓갈 같은 것도 2-B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전자파, 자기장,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도 있어? 뭐야 이거? 고사리, 가솔린, 배기가스, 인쇄엽 막 이런 게 있어요. 1그룹, 2-A, 2-B 그룹으로 나누는 건 증거입니다. 근거예요, 근거. 예를 들어 햇빛 잠깐 쐰다고 암 걸려요? 햇빛은 오히려 쐬야 돼요, 조금.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라도, 그죠? 근데 저거를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은 암이 걸려. 그거를 그렇게 보지 마. 햇빛이 암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너무 명확해. 피부암이라던가 이런 거에 햇빛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너무 근거가 명확해. 그러면 1그룹에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명확하다. 발암성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근거가 많다. 그럴수록 1그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지, 이거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흡연은 몸에 안 좋고 방사선이라든가 비소, 톱밥, 벤조피렌 이런 게 당연히 몸에 안 좋은데, 이거가 발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가 명확하면 저기 들어가는 거지, 얘가 몸에 무조건 안 좋으니까 1그룹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몸에 안 좋은 치명적인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몸에 안 좋아서 1그룹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리는 발암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다, 그럴수록 1그룹에 들어간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코올은 1그룹에 없냐? 여기 있잖아, 술. 없을 리가 없죠. 자, 근데 지금 2-A군으로 와볼게요. 여기 보면 교대근무가 있습니다. 미용업이 있어요. 적색육들도 있고요. 튀긴 음식, 아질산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A그룹은 뭐냐면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근거나 증거가 꽤 충분하게 있어. 근데 사람을 상대로는 근거가 부족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밤낮 바뀌는 이런 교대근무를 하는 게 몸에 안 좋은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발암성까지 있다고 봐야 되느냐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게 좀 있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2-A그룹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B. 아, 이거 좀 서운해요. 어떻게 김치가 여기 있어? 절임 음식 피클도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마음이 서운해,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 자,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지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런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이 나오나 봐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거 된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타민 아시죠? 히스타민. 간장이나 된장 같은 이런 발효 음식, 아니면은 해외에서 먹는 정어리 통조림 그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히스타민이 나와요. 저 히스타민 뭐야? 우리가 봄에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다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를 막으려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자.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으려고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거예요. 저희 히스타민 같은 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게 하거든요. 요거가 이제 좀 많이 나온대요. 젓갈의 이제 젖산 발효 과정에서, 아니면은 콩이나 간장처럼 단백질의 이제 분해 과정에서 발효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히스타민의 작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좀 발효 음식이 좀 많습니다. 저는 히스타민 관련된 문제는 발효 음식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거 개 웃긴 게 이거 보면은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 있어요. 이거 뭐죠? 아니 저게 무슨 2-B 그룹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B 그룹은요 동물 실험에선 좀 애매한데 사람 실험에선 제한적인 근거가 있어. 그게 2-B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근거는 2-A보단 2-B에 더 많은 그런 거죠. 이 알로에가 왜 저기 있냐면은 알아보니까 라텍스 아시죠? 라텍스. 이 알로에 안에 약간의 라텍스가 있대요. 근데 이 라텍스 자체가 우리가 뭐 조금 먹었을 때 엄청난 독성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은 있더라고. 쥐 실험을 해봤대요. 쥐 실험을 해봤더니 쥐가 2년 동안 알로에 추출물을 먹으니까 대장암에 걸리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제 약간의 라텍스를 먹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밸런스, 장내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대장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이 있다. 이런 추정.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먹었을 때 진짜 딱 봐도 몸에 안 좋은 게 있기는 있는데요. 이걸 많이 먹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 성분이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라는 게 근거가 충분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또 얼마나 섭취하느냐,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장기간 섭취하느냐, 이건 또 달리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쓰는 이 스마트폰 그냥 매일같이 씹어 먹어봐. 응급실 실려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성분이 이 발암물질로 규정이 됐다라는 거는 얘를 얼마만큼 장기간 얼마나 많은 양을 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전제로 깔고 이 발암물질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발암물질 됐으니까 하나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햇빛 안 받을 거야? 햇빛 안 받으면 우울증 걸려요 사람. 이 그룹 안에 들어간 거를 복합적인 거를 전제로 깔고 봐야지. 물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흡연이나 뭐 비소, 톱밥을 너무 많이 폐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폐에 안 좋은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뭐 석탄 그 가루 같은 거 맡아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밑에 지금 뭐가 있어? 경구피임약, 햇빛, 이거를 우리가 발암성이 있다는 걸 알지만 술 같은 거 아예 끊고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자, 지금 아스파탐이 그러면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간 거냐? 2-B 그룹에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WHO가 권고하는 아스파탐 1일 섭취량이 몇이냐면요, 40mg. 40mg이니까 70kg 남자면은 2800mg입니다. 뚱캔 하나에 보통 80에서 90mg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90mg이라고만 쳐도 31캔입니다 하루에. 제로콜라 뚱캔이. 이거 다 먹겠어요? 하루에 31캔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이거 엄청난 양인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발암성이라고 하는 게 종합적인 여러 생활 습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간다요처럼 지금 3대 영양소,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빠는 사람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콜라 먹고서 빨리 죽었어. 그거랑 또 안 빠는 사람이 또 아스파탐 먹고, 이런 거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야, 건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WHO가 1일 섭취 허용량도 그대로 뒀다는 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 이 2-B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으로는 있으나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양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2-A 그룹에 있지만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얼마나 많이, 자주,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먹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것처럼 아스파탐이 유해할 수는 있겠으나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현재 2-B 그룹에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임상 아니면은 근거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한적이다. 좀 더 길게 보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가 사카린입니다. 사카린이 옛날에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90몇 년도인가 WHO가 풀어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발암물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린도 지금 어머님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뉴슈가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다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발암물질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뉴슈가에 있는 사카린이 이제는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그죠?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